안녕하세요. 네,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 김영남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회 5탄을 진행합니다.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회는 1탄부터 4탄까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IP클래스 변리사 사이트에서 1탄부터 4탄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김영남 변리사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4탄의 주제가 민법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5탄의 주제는 바로 특허법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특허법은 제가 앞선 입문자 설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차 시험에도 있고요. 2차 시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문자 설명에는 1차 시험에서 특허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 특허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별개의 설명의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에서는 특허법이 산업재산권법이라는 1교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산업재산권법, 산재법이라 적을게요. 산재법이라고 함은 산업재산권법을 제가 임의로 줄여서 말씀드린 거고 산재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의 한 20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재법의 거의 50%가 특허법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설명의 영상에서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허법은 50%보다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 그런 영상들 앞선 영상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 소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리면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저는 학원에서 소속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대상은 산업재산권법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1차 시험 1교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인데 특허와 실용신안을 묶어서 한 번에 강의를 하고요. 특허법 기본 강의라는 제목 아래서 하게 되고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별도의 강의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학원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IP클래스 변리사 학원이고요. 둘은 윌비스 변리사 학원입니다. IP클래스 변리사 학원에서 저는 여기 학원의 대표로 있고요. 변리사 학원의 대표이자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윌비스 변리사 학원에서는 대표는 아니고요. 소속 강사로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여기든 강의가 똑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차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할 거고 강의가 필요할 겁니다. 강의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요. 독학도 가능하냐? 굉장히 효율성이 낮습니다. 라고 이전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렸죠. 교재와 어떤 교재를 보면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재는 특허법 기본서라는 게 있고요. 기본서를 요약한 요약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특허법 조문이 있습니다. 특허법 1조부터 쭉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집, 우리 1차 시험이 오지선다 객관식입니다. 여기 트레이닝이 되기 위해서 문제집을 푸셔야 되겠죠. 이 교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본서, 요약서, 조문을 통해서
법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론을 공부할 때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서, 요약서, 조문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강사마다 기본서의 컨셉이 다를 수 있어요. 요약서의 컨셉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기준으로 기본서가 뭐냐, 저를 기준으로 요약서가 뭐냐 이죠. 일단 기본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특허법 기본서에는 1차 특허법은 물론 2차 특허법까지 디펜스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서는 오로지 only 1차를 위해서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only 1차. 그럼 2차는 어떻게 하냐? 다음 설명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요약서의 이름은 좀 부끄럽지만 유명한데요. 부끄럽다는 건 제 칭찬에 어색해서. 이 요약서는 그 이름이 핵심 이론 정리해서 1차용으로 나올 겁니다. 요약서는 기본서에서 2차적인 내용 다 빼고요. 이거 1차를 위한 교재, 기본서를 요약한 건데요. 말 그대로 요약한 거고, 근데 여기는 오로지 1차, 즉 2차에 대해서만 나오는 논점 그런 것들은 싹 다 빼겠다라는 거고, 또 1차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압축적으로 해서 분량을 최대한 줄여놓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법 조문 자료가 필요하죠.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이 조문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파일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는 순서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기본서를 보십니다. 기본서로 계속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강의가 끝났다라고 하면 요약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와 요약서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없이 요약서만 보고 공부를 하시면 뭐 요행으로 어떻게 1차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2차 시험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범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요약서는 어떤 용도냐면 암기 용도예요. 암기.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합격을 하실 건데 이 암기 용도입니다. 기본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해 용도예요. 그래서 기본서로 이해를 하시고요. 슬림한 심플한 요약서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병행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기본서로 이해하고 요약서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병행이 어느 정도 됐다. 병행이 충분히 됐다. 이런 상황은 뭐냐면 기본서 안 보고 요약서만 봐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병행을 중단하고 요약서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서만 계속 해독하는 거죠. 암기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별도로 조문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조문만 별개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1조부터 있는 조문들이 기본서와 요약서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럼 다 들어있는데 왜 또 조문을 보느냐? 이거는 좀 해보셔야 느끼실 건데 요약서와 기본서는 조문을 이제 풀어놓은 거고요. 또 판례도 있고 심사 기준도 있죠. 조문이 아닌. 근데 우리 시험은 조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문만 따로 볼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법학의 기본은 조문이고요. 조문을 이제 해석하고 확장하고 뭐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판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만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고요. 제가 특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문은 짙은 농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법도 조문을 어느 정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특허법과 비교해 보면 농도가 옅은 정도의 암기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특허법은 짙은 농도의 암기를 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 특허법 기본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한 두세 강만 들어보셔도 이래서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문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 기본 강의 중에 특허법 1회독, 2회독, 3회독이 있는데 기본 강의 안에 1회독, 2회독, 3회독이 있어요. 2회독 부분에서 한 두세 강만 들어보시면 조문 이래서 암기해야 되는구나, 조문을 암기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맞출 수 없구나를 느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로 이해하시고요. 이걸 압축한 요약서로 암기하시고요. 근데 바로 오지 마시고 병행하시다가 요약서만 봐도 이해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요약서만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조문을 별개로 암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론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어야 할 거고요. 문제집으로는 기출문제집과 비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김영남 변리사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출문제집과 비기출문제집을 별개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출과 비기출을 섞어 놓으면 어떤 기출문제만 골라서 풀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비기출문제집을 별개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가 먼저 더 중요합니다. 선행되어야 해요. 간혹 기출문제를 아껴두신다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먼저 바로바로 푸세요. 기출문제 푸시고 기출문제 적어도 한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특허법 20년치 기출문제를 출간할 예정인데요. 그거 한 3회독은 하셔야 되겠고요. 20년치라고 해봤자 20문제씩 20년이기 때문에 한 40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회독 정도 하시고, 그리고 여유롭다라고 하면 비기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기출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관연도 기출문제는 개정법이 새롭게 개정된 어떤 법이 없죠. 개정법이 없습니다. 물론 개정법을 반영해서 기출문제를 구성하지만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개정법은 없겠죠.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에 반영될 수 없는 게 최신 판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기출도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대비하는 용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나누자면 기출은 무조건 필수, 비기출은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만 사실 3회독 해도 저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론을. 그러면 비기출을 안 보면 최신 판례나 개정법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강사들이 다 자료를 줍니다. 최신 판례와 개정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다 자료를 주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문제로 따로 풀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필수는 기출이다. 이거 아끼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초시다라고 하면 이론, 즉 기본 강의 이따 설명드릴 건데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시가 아니다, 제시다라고 하면 기본서와 함께 기출문제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시분들은 기본서와 함께 기출문제를 병행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푸실 때 팁을 드려요. 사무의 배수로 풀어라 라고 팁을 드립니다.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집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법학에 한정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모두는 아니고요.
법학에 한정된 겁니다.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과목의 경우에는 기출이든 비기출이든 어쨌든 문제집을 푸시게 될 건데 3회 배수로 푸실 걸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40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400번까지 다 푸지 마시고요. 3번, 6번, 9번, 12번, 15번, 18번 이런 식으로 쭉 푸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2번, 4번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죠. 그래서 3회 배수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이렇게 문제가 쭉 나갈 건데 처음엔 3, 6, 9 이런 식으로 푸시고요. 1회독. 2회독은 뭐 2, 4, 뭐 7 이런 식으로 푸시라는 말씀이고 3회독은 뭐 1, 5, 8 뭐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기출문제집이 진도별로 구성이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1번, 2번, 3번, 4번 이게 좀 굉장히 공통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었던 거 또 있고 또 있고 이래요. 그래서 효율성이 낮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푸는 거라서. 따라서 3, 6, 9 이렇게 푸시고요. 그리고 해독을 다시 할 때 2회독제 이거 빨간색으로 한 거, 우리 3회독제는 노란색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다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독. 그리고 이거는 공부를 해보셔야 느끼시는 건데 법학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다독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특허법을 공부할 게 이만큼 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또 위에독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끝났으면 비기출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강조드리면 초시분들은 그냥 이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될 건데 이렇게 좀 띄엄띄엄 3회 배수로 푸시고요.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다 풀겠죠. 제시분들은 처음부터 병행하시고 역시 3회 배수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강의는 뭘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강의는 뭘 들어야겠느냐. 강사마다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데 저를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허법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특허법 판례 강의, 특허법 중국 강의, 특허법 객관식 문제 풀이 강의,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6개의 커리큘럼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필수 강의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기본 강의만 필수가 됩니다. 기본 강의에서 특허법 조문뿐만 아니라 판례, 그리고 학설, 심사기준, 플러스 기출문제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판례 이런 거 꼭 수강하셔야 되는 건 아니세요. 물론 기본 강의에서 기출문제 전부를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핵심이 되는 거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되고요. 판례는 기본 강의에서 전부 해드립니다. 전부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판례 강의를 여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보면 판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판례만 따로 한번 보는 시간을 다시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수가 아니죠.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강의랑 똑같아요. 근데 판례만 따로 보자. 빼서 이런 거고요. 중국 강의의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교재랑 대비되는데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강의를 진행하고요. 요약서를 가지고 중국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즉 요약 강의다라고 보면 돼요. 요약 강의. 이 요약은 오로지 1차를 위한 요약. 요 기본 강의에서는 기본서를 갖고 하기 때문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을 다 전달드립니다. 근데 이 중국 강의는 오로지 1차를 위한 강의예요. 이 강의를 참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이 분량이 뭐 1000개다라고 하면 중국 강의에서는
딱 300개로 줄여주는 그런 강의예요. 나머지 700개는 이제 필요 없게끔 하는 거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압축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물론 여기에서 배운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다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 건데 요약해서 1차만 하게 되는 거죠. 1차 시험만 목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이걸 핵심 이론 정리 강의라고도 부를 거예요. 중국 강의이면서 핵심 이론 정리 강의.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기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죠. 근데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은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정리가 참 잘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변리사 시험은 정리 잘하고 암기 잘하면 합격하는 건데 이 정리가 참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있으면 상관없죠. 필수는 기본 강의 하나다. 객관식 강의는 뭐냐면 이 문제집에서 기출문제 비기출에서 이 비기출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객관식 강의. 최종 정리 강의는 이거 한번 요약했어요. 요약한 거 가지고 더 빡세게 더 압축해서 요약하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이거 역시 오로지 1차를 위한 그런 강의죠. 제가 벌써 강의를 한 지도 5, 6년 다 6년, 7년 차인데요. 여기를 참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압축하다 보니까 참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컨셉이 다 드리고요. 1, 2차 다 드리고 1차 시험, 2차 시험 필요한 거 좋은 판례 기출 다 드리고 그리고 압축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1000%다라고 하면 300%, 150% 이렇게 좀 줄여주는 강의. 하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는 거야. 내용이 다 들어간다라는 말은 1차 시험에 필요한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가게 되겠고요. 이 판례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은 판례만 따로 빼서 하는 거고요. 기출과 객관식은 문제풀이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출과 판례 강의는 무료 강의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요거 무료로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기본 강의는 1차, 2차를 모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기본 강의 수강하고 내년에 변리사 1차 시험 합격하시고요. 내년 변리사 1차 시험이 예상컨대 25년 2월 말에 있을 겁니다. 2차 시험은 25년 7월 말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1차, 2차를 다 설명을 드렸어도 이렇게 뒤로 갈수록 2차 거는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그러면 2차 시험 볼 때 또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2차 시험 볼 때 또 2차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1차 때 들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제가 했던 강의 또 하는 거랑 똑같은데 2차 기본 강의도 진행을 합니다. 내년에. 그럼 이거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내년에 2차 기본 강의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플러스 기출, 판례 강의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판례 강의도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돼야죠. 여기 했던 거 재탕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기출 문제는 왜 무료로 제공하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 선택이라고 적어놨는데 선택이라는 말은 기출 문제가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출 문제는 여기 보이시죠? 필수적으로 풀어야 돼. 즉 독학으로라도 푸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재특허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초시 기준으로는 이제 기출 문제를 기본 강의 끝나고 푸세요. 초시 기준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3회독 하셔야 될 건데 1회독마다 이제 3문제당 하나씩 이렇게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문제당 하나씩. 그럼 보세요. 기출 문제를 강의를 듣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집을 사서 독학을 하세요. 3문제당 하나씩 이렇게 3회 배수로 독학을 하시면서 이거 모르겠다 하면 그 부분만 강의로 찾아서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출 강의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1번부터 400번까지 다 들을 필요 없고 나 300번 모르겠어. 300번만 찾아서 보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필요한 문제를 찾아서 듣기 쉽게끔 강의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제목 역시 여러분들 문제 번호에 맞게 이렇게 딱딱딱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만 따로 골라서 푸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출문제 독학하세요. 3문제당 하나씩 이렇게 띄엄띄엄 독학하시고 모르는 문제가 있다 하면 무료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이거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죠. 판례 강의도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모르는 판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판례가 참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물론 조문도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 기출문제는 조문과 판례의 어떤 조문 바다 판례 바다가 될 건데요. 특히 판례는 최신 판례가 무조건 출제된다. 거의 조금만 과장할게요. 조금만 과장하면 10,000% 최신 판례는 출제되는 거예요. 최신 판례가 뭐냐면 내년 2월에 시험 보실 거예요. 그럼 최신 판례는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이제 최신 판례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4년에 선고된 판례들이 최신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기본 강의는 24년 3월, 4월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기본 강의가 종강될 때까지 선고된 판례는 제가 반영을 해드리는데 5월에, 6월에, 7월에, 8월에 이후에 이렇게 선고된 판례는 기본 강의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서 반영을 해드려요. 기본 강의에서 물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판례들을 최종 정리해서 다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1월에 최종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12월에 선고된 판례는 필요하면 제가 추가로 12월에 선고된 판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공하거나 강의로도 이제 무료 강의로 오픈해드립니다. 그럼 기본 강의만 필수라면서 최종 정리도 들어야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최종 정리에서도 최신 판례를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최신 판례 어떻게 반영할 거냐면 최신 판례라고 하면 기본 강의가 종강된 이후 선고된 최신 판례를 말해요. 이것은 자료로 제공을 할 거고요. 자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겠다. 또는 자료로 이해할 수 있어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판례다 라고 하면 유튜브 영상, 무료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는 필수가 뭐다? 기본 강의와 최신 판례 자료 또는 무료 영상을 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출 판례 중국 객관식 최종 정리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 근데 보통 기본 중국 최종 정리는 많이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은 이제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죠. 일정은 4월에 기본 강의는 이미 시작했고요. 한 4월 초 또는 첫째 주, 둘째 주에 종강될 것 같습니다. 기출 5월, 판례 6월, 중국 7월, 8월 객관식 11월 최종 정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데 여러분들 특허법 조문 특강은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조문 특강 따로 안 합니다. 특허법 조문 특강 따로 안 해요. 대신에 이 중국 강의가 진행되는 7월 있죠? 7월에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특강을 할 겁니다. 이 상호비교를 할 때 조문 위주로 할 거예요. 그 조문 특강이 포함된 강의예요.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에서 조문 특강을 해드릴 건데 특허법 조문 특강, 상표법 조문 특강, 디자인보법 조문 특강을 한 번에 해드릴 거예요. 조문 특강을 할 때 특허, 상표, 디자인을 상호 비교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즉 산재법 상호 비교 특강이 있기 때문에 특허법 조문 특강은 별도로 개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강의인 필수 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는 여러분 필수 강의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기본 강의를 소개해드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초시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론을 이제 여기서 하는데 이 강의 진행할 때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문제풀이. 처음 수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어떻게 제공할 거냐면 진도별 OX예요. 진도별 OX 문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OX는 기본적인 어떤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출지문이나 비기출이라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진도별 OX 문제로 나가게 될 거고요. 특허법 기본 강의는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3회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분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먼저 1회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3회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번 3회독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허법 전체 1회독 독이 대략 한 8강 이미 올라와 있고요. 8강 정도 진행되고, 전체 2회독이 한 9강부터 예상컨대 한 40강, 조금 뭐 늘 수도 있어요. 40강 정도 될 거고요. 전체 3회독은 41강에서 한 80강 또는 85강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40강보다 좀 넘을 수 있고 80강보다 좀 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특허법 전체 1회독이 뭐냐라는 건 특허법 전체를 특허 제도에 대해서 개괄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2회독은 조문만 볼 거예요. 특허법 조문만 볼 거예요. 특허법 1조부터 끝까지 해서 조문만 분석해 드립니다. 전체 3회독은 조문 이미 했죠? 조문 했지만 다시 전체 3회독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갈 거예요. 조문 다시 한번 보면서 플러스 판례, 기존에 판례 안 했죠? 판례를 얹을 거고요. 플러스 기출 분석,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학설도 할 거고 심사 기준도 이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컨셉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특허 제도에 대해서 개괄한 다음에 특허법의 핵심인 조문만 볼 거고, 3회독제에서는 판례,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과 플러스 알파, 심사 기준, 심판 편람, 학설 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3회독이 특허법 1차 기본 강의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이거예요. 제2회독 조문만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까 조문이 참 중요하다를 느끼실 거다라고 했던 게 이 2회독에서 한 2~3강만 들어보시면, 한 강만 들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이 전체 1회독은 샘플로 공개를 할 거고요. 공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문제풀이 진도별 OX는 전체 3회독부터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진도별 OX는 여기서부터 나가요. 여기는 안 나가고 3회독부터 문제풀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동안에 특허법 전체에 대해서 3회독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초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듣고 이거 세 번째 거 들으면서 문제풀이 하실 거고, 교재는 전체 1회독과 전체 2회독은 필기노트로 진행합니다. 필기노트는 강의실에 보충 자료로 있을 거고, 전체 3회독은 기본서, 특허법 기본서로 진행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개괄하고 조문 중심으로 본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 굉장히 수월하시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허법 기본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법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후속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특허법 기출 강의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수강하시고, 판례 강의, 판례 다시 한번 따로 정리하고 싶다면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2차 기본 강의까지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강의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국 강의라든가 최종 정리 강의도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특허법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어요. 지금 특허법 관련해서 진행 중인 이벤트가 첫 번째 수강료 영원입니다. 수강료 영원. 수강료 영원은 뭐냐면 특허법 기본 강의 수강료를 페이백 해드려요. 페이백. 페이백의 형태는 쿠폰으로 페이백을 해드리죠. 예를 들어서 특허법 기본 가격 10,000원이다. 10,000원 쿠폰을 페이백 해드리는 거죠. 수강료 영원이 적용되는 건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T패스라는 패키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재 쿠폰도 제공을 했었는데 그건 선착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교재 쿠폰 이제 50,000원 쿠폰이 있었는데 선착순 마감이 되었고 지금 남은 이벤트는 수강료 영원 이벤트만 남았습니다. 이 페이백된 쿠폰으로 이제 나중에 다른 강의도 수강할 수 있는 거죠. 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뭐 중국 강의 수강하겠다 하면 쿠폰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다 상표법 수강하겠다 하면 상표법 쓸 때 들으실 때, 디자인법법 수강하겠다 하면 디자인법 수강하실 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만 수강하시진 않는 것 같고요. 후속 강의도 좀 수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1차 T패스라고 해요. T패스가 1차 특허 T패스가 있고요. 1차 플러스 2차 특허 T패스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상표나 디자인도 1차 상표 T패스, 1차 플러스 2차 상표 T패스,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허법 기본 강의 T패스 모두 다 수강료 영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하는 수강료만큼 IP 클래스에서 쿠폰으로 제공하죠. 이 쿠폰 이벤트는 큰일 날 뻔했네요. 오해드릴 뻔했네. IP 클래스 변리사에서만 제공이 돼요. 일비스에선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패키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고, 참고로 연간 커리큘럼 IP 클래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특허 1차 패키지, 1차 T패스, 이거 2차 T패스, 1차 플러스 2차 T패스, 이런 식으로 상표도 마찬가지로 1차 플러스 2차, 디자인도 1차 플러스 2차 이렇게 T패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T패스, 이거 T패스, 이거 T패스, 이거 T패스, 이거 T패스, 이거 T패스 있죠.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보통은 특허 들으시면 상표도 디자인도 잘 따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일일이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점점 가격이 너무 비싸지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산업재산권법 T패스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T패스.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1차만 듣겠다라고 하면 1차 T패스와 1차 플러스 2차 모두 다 듣겠다. 1차 플러스 2차 T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산권법 1차 T패스는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1차 강의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디자인보호법까지. 1차 플러스 2차 T패스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1차 강의와 2차 강의 전부 다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는 만약에 2025년에 최종 합격하신다,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신다라고 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환급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공통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차를 넘어서는 2차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내년에 변리사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와 강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그 어떤 강의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있는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특허법 기본 강의입니다. 나머지는 취사 선택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는 듣지 않아도 되는데 기출문제는 반드시 독학으로라도 풀어보셔야 되겠고, 물론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 기출문제 강의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필요한 것만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본 다음에 요약서 병행하시다가 나중에 요약서만 보고 조문은 항상 몸에 끼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험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한시한다라기보다도 이런 거죠. 이론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문제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론이 완벽하게 안 돼. 계속 스스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계속 늦어져요. 문제풀이가 9월, 10월로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 물 건너간 거죠. 두 번째로는 암기를 안 하고 문제만 푸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공부가 암기거든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데, 특히 암기. 이게 고통스럽죠. 정서적으로. 암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고통스러운 또는 재미있는 쉬운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푸는 거죠. 문제만. 이론 암기는 좀 많이 뒤로 하고, 그럼 합격 못합니다. 합격하시려면 문제풀이와 이해 암기가 적절히 병행이 되어야 해요. 이 그래프로 그리면 이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기간. 이쪽으로 갈수록 1차 시험일이 다가오는 거죠. 1차 시험일이 다가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공부량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공부량은 위로 갈수록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쪽 시간 갈수록.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론 공부를 하죠. 이론 공부 이렇게 하게 되면 노란색이 이론이에요. 이론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문제풀이 못하죠. 문제풀이가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문제풀이는 빨간색이야. 이게 이론, 위에가 이론, 암기, 이론 공부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되죠. 처음에 문제 못 풀죠. 아는 게 있어야 풀지. 이렇게 이제 이론 공부하고 문제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에 문제는 이렇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먼저 그리자.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많이 풀어야 되고요. 이론은 이제 함께 보는 거죠. 함께. 문제는 공부 초반에 굉장히 많이 푸는 거야. 공부 초반에 많이 풀다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풀이 점점 주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공부 초반에는 물론 문제 못 풀지 않은 게 없으니까, 근데 공부 조금만 되면 1회독 끝나고 나서 2회독부터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엄청 많이 풀다가 이제 점점 주는 거고, 이론 이거 암기라 할까? 암기는 처음에는 작다가 이제 문제 많이 풀면서 이제 점점 높아져야 돼.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공부 초반에 문제 많이 풀다가 이제 점점 주는 거지. 다 푼 거예요. 문제 안 봐도 돼. 근데 이론은 점점 암기의 농도가 점점 많아져야 돼. 계속 암기해야 돼. 그리고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민특상디 물화생지에 공통되죠. 물론 물리랑 화학은 문제풀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셔야 되겠죠. 자,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풀어도 안 된다. 암기만 해도 안 된다. 적절히 병행이 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점점 주는 거고 암기는 점점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여러분들 95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거 입문자 설명회 전에서 1탄인가 2탄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다음에 제가 입문자 설명회 6탄으로 또 화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6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KYN54 이거 제 아이디입니다. 카톡 아이디 이거 추가하셔가지고 상담 요청하세요. 물론 입문자 상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KYN54로 해서 입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화로 해드립니다. 전화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